지금 제가 만나러 가는 후보는 최진영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종편이나 이런데 우파 자유우파 패널로 많이 나오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 하실 거예요. 만나보겠습니다. 봉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을 지역의 예비 후보 최진영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님. 최진정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제가 여기 사무실 들어오면서 먼저 오프닝으로 말씀드렸어요. 화면으로 보시면 그 사람 할 거다. 우리 종편 지상파에서 우리 자유파 진영의 아주 대표적인 패널로 쭉 활동을 해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후보일 겁니다. 저하고도 방송국에서 만났던가요? 처음에? 오래됐죠.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MBN 뉴스 마이크, 시사 마이크, 그리고 또 이후에는 아마 고 박사님이 고성국의 빨간 의자 이런 그 아주 유명한 방송을 오래오래 했었었죠. 그러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많은 분들과 패널들과 또 막점 마크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사이에 또 고 박사님은 100만 유튜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그 고지를 찍으셔가지고 평소 때도 존경하는 형님시자 우리 고 박사님 정말 먼 길까지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날 방송국에서 저는 진행하고 패널로 모시고 이렇게 만나다가 이렇게 후보로 만나니까 좀 새롭습니다. 선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제가 2016년에 새누리당 영입 1호로 그때 험주 중에 험지인 마포 을에 친노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정청래 잡으러 갔습니다. 정청래는 잡았는데 손혜원이 왔습니다.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장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걸 있으면서 처음에 험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입성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또 그때 어떤 희생을 또 딛고 고향인 저희 구미, 저희 고향이 산동입니다. 바로 여기 예전에 지금은 완전 아파트 단지에 구미코라는 코엑스 같은 큰 또 있다 더 전시관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저 여기에서는 물고기 잡고 진짜 다람쥐 뛰고 그랬던 지역인데 상점벽해가 됐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를 제2의 구미 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새롭게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구미에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고성호 TV가 지금 사전 녹화 방송을 하고 있고 여기 최진영 TV, 최진영 TV도 지금 같이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최진영 후보가 말씀을 꺼내서 그때 기억이 나네요. 2016년 그때 영입비로 맞아요. 한 5명인가 6명. 제가 아주 아끼는 동생 박상원. 박상원 박상원이도 같이 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이 말이죠. 아주 무책임했어요. 제1호 영입이라고 해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 박상원 평론가 이런 정말 당시로서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들을 쫙 영입을 했어. 영입식도 했어. 그래놓고 난 다음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때 그 2016년 총선 우리가 결국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했다가 한석을 지는 바람에 국회의장부터 다 뺏겨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는데 그 선거에 첫 번째 영입된 사람들을 당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와라라고 하는 식으로 내팽개쳐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조짐이 아주 안 좋았어요. 사실 지금 생각한다고 하면은 영입했던 분들 사실은 바로바로 공천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마포을에 가서 공천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거기에서 뭐하러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사실 그때 제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가지고 제 고향인 구미에 왔으면 제가 지금 삼선을 할 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도 좀 막았을 겁니다. 그때 영입됐던 사람들 중에 국회로 제대로 진출한 사람 한 명도 없죠.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무책임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도 결국은 뺏길 수밖에 없었다. 정권도 뺏기고 하여튼 지난 한 7, 8년 동안 정말 엄청 고생했는데 정말 빈사 상태까지 갔는데 그게 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그럴 만한 짓들을 우리가 했다. 그런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성이 없으면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 그래서 두 번째 도전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는 두 번째 도전.
해보시니까 어때요? 보람도 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좀 힘듭니다만 보람 있고 또 비전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의 어떤 개인기, 저의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고 박사님 TV를 비롯해서 또 방송을 통한 높은 인지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신에 제가 또 이쪽 지역에서 오래 어떻게 보면은 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있다 보니까 고향에 계셨던 분들과의 어떤 그런 밀접한 스킨십 이런 것이 조금 짧다 보니까 어떤 제가 이제 다가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이 구미로 오게 되게 된 계기가 사실 구미는 45만을 바라보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삼성 나가고 LG 나가고 하면서 40만도 무너진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범범이 그 구미 법률사무소를 저희가 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사무실이 있는 바로 이쪽으로는 완전히 신도시입니다. 옥계, 산동 확장단지는 마치 판교 신도시 같은 그런 그래요? 신도시입니다. 나이가 평균 나이가 31세부터 35세 이 정도로 됩니다. 글쎄 아주 젊다 그러대요. 그런 도시에 법률사무소가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40만이 되는데 법원도 없습니다. 김천에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김천은 몇 명인데? 김천에 16만도 안 돼요. 그런데 KTX 역사가 김천에 2개, 구미에 빵. 그러니까 결국 아니 역도 김천구미역이죠. 예, 말은 김천구미역인데 김천 괄호 구미역이에요. 그래요? 거기에서 이까지 우리 사무실까지 택시 타면 한 거의 5만 원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천구미역까지 나오는데 3만 5천 원 KTX인데 거기서 이까지 오는데 5만 원 내고 택시 타고 온다는 게 말이 혹시 됩니까? 저 이철우 지사가 김천 사람이라 그런가? 이 지사님 구미도 좀 저희한테 좀 나눠주이소. 진짜 그렇기 때문에 구미에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구미에서 존재감 있는 구미, 정말 구미에서 서울에 있지만 구미를 위해서 진정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구미에 있는 파일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최진영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이곳에 헌신하려고 저는 온 겁니다. 그래요. 근데 왜 박수를 안 치세요? 아니 이렇게 박수에 인색하신가 분들이 원래? 그 아까 고향을 떠나서 좀 공백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공백이 아니고 그 사이에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이사로 대변인으로, 대변인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게 지상파 정편에 패널 활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시는 분들은 뭐 또 나왔나 보다 하지만 한번 그저 한 10분, 20분 출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배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생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어 하나, 말 하나 잘못하는 걸로 굉장한 리스크를 또 안게 되고 그래서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것을 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구미에서 국회의원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을 그동안 쌓아놓은 시기다. 그렇게 우리 구미 지역 분들이 좀 바라봐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고 박사님이십니다. 아까 인구 말씀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역사 얘기도 하셨고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구미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궁극적인 비전은 550 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은 구미가 제일 잘 나갈 때가 2000년대 초반 2010년입니다. 그때 전국에서 국내 총생산 GRDP를 9위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밀렸어요. 제 비전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한참 밀렸죠. 20위권 바깥인가? 20위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보면은 뭐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많이 컸지. 크면서 완전히 쭉 밀려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전국 5등에 드는 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그 결과 인구가 40만으로 줄었던 것을 다시 50만까지 회복한다는 그런 프로젝트. 네. 제일 잘 사는 그게 도시 5, 5대 50. 도시 그리고 또 인구 50만 도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실천할 수 있느냐. 2가지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미는 도농통합 도시입니다. 구미 가분 도시 그리고 을은 지금 완전히 옛날에는 선산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옥계라든가 산동 여기는 새로운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장천, 해평, 도계 이쪽으로는 정말 소멸해가는 완전 농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대한 비전과 농촌 지역에 대한 비전이 2개로 나뉘는데요. 도시에 대한 비전은 3대 특별법 뒤에 보면은 구미 3대 특별법 반도체 방산특별법 통합신공항특별법, 물관리특별법 이 3대 특별법이 뭐냐 하면은 규제를 완화해서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또 지금 국책 사업으로 이번에 반도체 방산 클러스터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컨대 정권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렸다. 국책 사업을 해놨는데 그거 필요 없어라고 해서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법을 만들어놔야 그렇죠. 된다.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되 못 빠져나갈 수 근데 있다. 저 이 흉악한 것들이 법도 없애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 꼭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22대 꼭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꼭 이김으로써 그로 인한 이 방산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부분을 법제화해버리면 못 땡겨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비전,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능력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큰 비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3대 구미 특별법으로 구미의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 선진화를 가속시키고 또 하나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지원 3대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2월 달까지 해서 이 법이 지정됐는데 구미 시청에 있는 분들도 이 법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그 법 하나로 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예컨대 구미 도시 그 농촌 지역 재생 특별법이란 걸로 해서 사업이 지정되면 그걸로 해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농림 그 부의 통계 자료와 그 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방산 클러스터나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지 그런 농촌 지역에 대한 신경이 덜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 농촌 지원 3대 특별법으로서 이른바 제2의 새마을 운동하겠다 이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GRDP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미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하셨는데 GRDP는 이제 우리 GNP는 잘 아시죠? 국민 소득. 이 지역의 소득을 얘기하는 게 GRDP인데요. 동남권의 GRDP로 그 1등, 2등 하는 도시들이 쫙 포진돼 있었거든요. 울산, 창원, 포항, 창원, 창원이. 거제, 구미 이게 꼽혔어요. 근데 지금 구미는 다른 데도 다 힘들었지만 지금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데 구미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마라톤도 보면은 선두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두그룹에서 뒤쳐져 버리면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못 쫓아가요. 그냥 아예 게임 포기해버리고 나 이러고 살래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뒤쳐졌는데 지금 힘을 내서 다시 선두그룹으로 포함돼야 어쨌든 함께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이 구미가 완전히 쇠락한 지방도시로 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1의 핵심 수출 도시 중에 하나로 계속 발전해 가느냐 이 큰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지지하고 버텨내기 위해서 저는 3대 특별법 같이 확실한 장치들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우리 최진영 후보의 공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나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100만 유튜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그 박사님 위해서도 한번 좀 역시 감사합니다. 국회 가면 무슨 일 하시려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법 만들어야죠. 법 만들어요. 근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드리는 선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미 그 3대 특별법 이건데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은 제가 왜 국회의원을 되어야 하는데 검수완박법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검수완박? 네, 이거는 그거 해체해야 된다. 네, 그거 완전히 새로 그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변호사 아닙니까? 요즘 재판이 안 돼서 난립니다. 최근에 보면 이재명이 왜 재판이 안 돼 저렇게 늦어지냐 하는데 사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판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수완박법의 어떤 후과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경찰에서 조사했는 거는 내가 증거 부동의 해버리면 그건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근데 검찰에서 조사했는 것은 내가 부동의 해도 검사는 변호사, 판사 같은 자격이잖아요. 저 패고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그 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없으면 유죄로 증거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수완박하면서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와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수십 명 불렀는 거 다시 증인으로 다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바로 나옵니까? 재판이 무한정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 지연을 하게 된 원형이 바로 검수완박이거든요. 검찰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법털들이나 상관이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국회의원 하고 싶은 게 검찰 이 재조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말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제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도둑놈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도둑놈들이 법을 제일 열심히 공부해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그 구체적인 어떤 특정 사안일 경우에를 하더라도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딱 특정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거든. 법은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반 원칙을 잘 들여다보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직업적으로 찾아내는 게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뛰고 그 위에 도둑놈은 날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우리 지금 최재형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 진술한 거 법원에 가서 그때 내가 압박받아 갖고서 내가 거짓말했다. 그래 버리면 휴식 조각이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를 도둑놈들이 제일 잘한다고,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수사 과정에서부터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녹화도 하고 이 녹취도 하면서 하는 이 검찰의 수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수사가 늦어지면 재판도 당연히 늦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검수완박법은 결과적으로 수사를 늦추게 하고 기소를 늦추게 해서 재판도 늦추게 해가지고 도둑놈들이 활기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런 것인지 결과가 그런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설마 도둑놈들 판치게 하려고 검수완박법을 만들었을까? 아무리 저 흉악한 종북주사파라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의도가 좀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하여튼 그런 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재구성하고 원점에서 다시 만들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도둑놈 사기꾼들한테 피해당한 사람들이 이 보호를 못 받아요. 배상을 못 받아요. 받게 되는 예.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저 종북 주사파들 전체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죠. 그거 제일 잘하는 게 우리 고 박사님하고 저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 최재형 변호사가 이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아주 터프해요. 자기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누구든 아주 대차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좌파들이 좀 겁을 내요. 실제로 TV 방송을 하면은 저희가 뭐 예컨대 민주당의 박성중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매일 싸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하고 싸우는 그런 국회의원이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 주머니 똑에 쌈짓돌 같이 매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역에서 있으면서 뭐 시도의원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을 넘어서 중앙에서 정말 좌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대구 경북 지역, 특히 구미 지역의 우리의 이익도 지켜낼 수 있는, 따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후보 한번 만들어 주이소. 제가 한 40년 이제 방송 활동을 했는데 대부분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 우리는 자유파니까 이렇게 패널 구성에도 균형을 맞춰서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 부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한 명은 불러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쪽은 부르면은 바로 나와요. 한 번이라도 더 방송에 얼굴 비치는 게 좋고 또 이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 섭외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안 나와. 이게 뭐냐면 우선 자신이 없고 좌파랑 싸우기가 겁이 나고 만에 하나 말실수라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지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가봤자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파 비슷한 사람이라도 넣어야 그렇죠, 되는 거지. 예. 무리만 우파 같은. 예, 무리만 우파. 어떻게 나와가지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 좌파보다 더 얄밉게 대통령 비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 저게 무슨 우파라고 막 그런 화를 내지만 그 방송국 입장에서 할 말들이 있는 거야. 우리 다 연락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좀 당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실력들이 좀 없어. 공부를 안 해. 배지 달고 나면 왜 공부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 좀 제대로 내용이 있는 사람, 컨텐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좌파랑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오랜 경험에서의 자신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많이 내보내야 돼요. 우선 공중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 여론전에서. 지금은 미디어 정치 시대잖아요. 정치가 거의 대부분 미디어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종편마다 하루에 10시간씩 시사 토크를 하잖아요. 거기서 맨날 밀리면서 돌아와가지고서 우리끼리 구시렁구시렁. 그러니까 이런 사람 국회로 내보내야 돼요. 방송에서 보지 말고 국회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다음 일정 때문에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고성국 박사님 정말 그 전국을 넘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인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미 KTX 역이 있으면 좋겠는데 KTX 역도 없어요.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부러 새마을 타야 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 박사님 100만을 넘어서 정말 200만 고성국 TV 정말 기원하고요. 오신 분들도 오늘 눈도 오고 있는데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고 박사님 지지하고 저희 구미 정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 자유우파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미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 반드시 4월 10일 선거에서 이번 좌파 세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진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우리 최진영 후보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막 힘이 실려 있네요. 여러분들이 앞에 계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고성구 TV 일요일 아침에 구미 을에서 최진영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최진영 TV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서울에서 봅시다. 예.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